OS 전쟁, 핸드폰 편입니다. 멋진 디자인, 품질 좋은 OS와 풍성한 앱을 갖춘 회사는 한계가 없다 라는 부제로 멀티 OS를 추구한 모토로라의 흥망사, 과거의 80% 점유율 OS에 집착한 노키아, OS 없이도 세계 1위를 하는 혁신의 삼성, OS 제재에 비틀거리는 화웨이, 초지일관 하드웨어 OS 앱을 동반 성장시키는 애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휴대폰의 역사는 군사용에서 출발합니다. 무선통신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기의 역사는 미국의 모토로라사와 함께 한다고. 세계 최초 전기라디오, 차량용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개인용 출기, 휴대용 TV 등 무선에 관련된 모든 기기를 모토로라사가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숨은 주인공이 이 무전기라고 합니다. 이게 워키토키라고 합니다. 어떤 1983년도에 상업용 휴대폰을 판매한 회사가 모토로라사가 되겠습니다. 최초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토로라의 다이나텍은 1973년도에 개발하였고 83년도에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다이나텍 8000 시리즈, 그 이후에는 스타텍 시리즈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500만원 정도 가격이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별명이 벽돌폰, 음성 통신만 가능했는데 선이 없는 무선 통신만 가능했지만 세계 최초의 핸드폰 역사를 연 폰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핀란드의 노키아사에서 피처폰을 개발합니다. 2G 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날로그 방식이라면 이때는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키보드 방식은 거의 그대로 초기에는 키보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 전화기로 음성 통신만 가능했던 게 피처폰에 와서는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고 카메라 기능, 메시지, 게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한 노키아는 2G폰의 황제라고까지 불리우게 됩니다. 최초의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3G 폰이 될 텐데, 아이폰 2007년도 6월 29일에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앱스토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드파티 모바일 앱을 설치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전화 산업면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로 기술됩니다. 아이폰 앱과 앱 경제를 위한 커다란 시장을 창출하게 됩니다. 다시 살펴보면 아이폰 3 당시 이제 3G 폰이었고 디지털 방식이고 이런 터치 방식, 키보드 방식이 아니고, 가장 큰 특징은 원하는 앱을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앱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 스마트폰에서는 내가 원하는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안의 작은 컴퓨터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게 2007년도 6월 29일 역사적인 등장이 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세계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던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드디어 1년 후에 대만의 HTC사와 협약하여 G1을 출시합니다. 판매가 저조합니다. 그 1년 후에는 안드로이드 폰 진영을 대표하여 모토로라의 드로이드가 출시되어 인기를 끌면서 애플이 대항마로 부각되었으나 파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년 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가 등장하면서 안드로이드 폰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이 출시된 지 3년 후에야
안드로이드가 시장에 안착하게 됩니다. 아이폰 이후의 폰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아이폰부터 원하는 앱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었고 손안의 작은 컴퓨터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음성명령, 지문, 얼굴 인식이 첨가가 되어 있고 3G보다 5배 빠른 전송 속도로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되게 됩니다. 이제 오지폰으로 들어와서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R, VR, 사물인식, 증강현실 등 초연결 사회를 진입하게 되는 관문 역할을 핸드폰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1세대 상징인 모토로라의 몰락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모토로라는 자체 스마트폰 OS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월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아시아 경제와 인터뷰에서 존 게르게타 부사장은 어떤 운영체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하고 유익한 사용자 환경과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토로라의 50% 점유율이 몰락의 기점이 되는 게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토로라가 OS를 전혀 개발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게 아니고 지역별 OS, 중화권에는 리눅스, 미국 유럽권에는 모바일, 그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이런 멀티 OS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역량이 리더십이 하나로 집중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 대처에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선도 장악 능력이 약해지면서 회사의 자원을 낭비하여 자멸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2세대 상징인 노키아의 몰락 이유. 노키아의 운영체제는 신비한 이유였습니다. 2004년에는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시장 점유율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07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온 이유가 되겠죠. 급격히 시장에서 몰락을 하다가 2011년도에 이제 퇴출하게 됩니다. 어떤 기술과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CPU와 OS를 교체해야 됨을 지시하다 보니까 피처폰 시절에 적합했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1980년대 히트작인 애플2 컴퓨터를 1994년도에 과감하게 새롭게 브랜딩하면서 CPU 운영체제 운영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강수로 부활하였습니다. 이 브랜드 이름이 맥킨토시이고 맥OS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3세대 상징인 삼성의 성장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방식. 삼성은 피처폰 시절의 2위였습니다. 노키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브랜드가 애니콜이었는데 애니콜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OS를 선택하여 하드웨어적인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권위와 명망이 있던 윈도우 모바일을 선택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곤 그 문제점은 이제 너무 하드웨어가 프로그램이 무겁고 느리다. 그래서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가볍고 빠른 초창기인 검증되지 않았던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아이폰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약 10% 정도, 15% 정도 점유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삼성에서는 애니콜, 피처폰으로 애니콜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었고 세계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아이폰 3GS가 시장에 나오면서 20%의 점유율을 갖게 됐고 스마트폰 최초로 삼성에서도 옴니아라는 브랜드를 출시시켰습니다. 이때도 이제 애니콜을 포기하고 옴니아를 출시시켰는데 윈도우 모바일을 탑재를 했습니다. 기능이 시원찮아서 집단 소송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윈도우 모바일을 포기하고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안착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갤럭시 2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부활을 세상에 선언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OS를 이용해서 넷스케이프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을 삼성뿐만 아니고 많은 IT 업체에서 목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OS의 독립을 위해서 바다 또는 타이젠 등을 개발하고 스마트 밴드, 스마트워치 등에 적용시켜 왔습니다. 부디 삼성에서도 이 OS 부분에 있어서도 기적과 같은 성공을 응원합니다. 4대대 상징인 화웨이 몰락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스마트폰 메이크업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20.9%, 화웨이가 17%, 분기별로는 1위까지 2020년도 1분기인가 이때는 20% 넘게 해서 간발의 차로 삼성을 앞지른 거로 나와 있었습니다. 2020년 스마트폰 전망치에서 화웨이가 이렇게 추락했던 거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됐죠. 미국 등 서방국의 제재, 반도체 IT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타격은 자체 OS, 충칭이라는 자체 OS가 있는데 제재 이후에 자체 OS 개발했지만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한 게 그 생태계라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인 유튜브, 지메일, 구글맵, 트위터 이런 세계적인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앱을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지가 된 상황이죠.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OS는 우리 입에 있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가 튼튼해야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가 부실하면 음식을 씹을 수 없고 소화시키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잇몸은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이를 지탱시켜주고 이를 보호하고 때로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됩니다. 잇몸과 이는 원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전기를 만들던 회사에서 핸드폰 시대를 개척했던 모토로라, 80%까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피처폰의 황제 노키아, 세계 1위 목전에 주저앉은 화웨이의 공통점은 모바일 생태계 취약입니다. 생태계는 OS와 그 울타리가 되는 앱의 활성화를 말합니다. 모토로라는 지역별 OS를 추구하다 앱을 무시했습니다. 노키아는 앱을 생산할 수 없는 낙후된 OS를 포기하지 못하여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가장 대중적인 유튜브, 지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고전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OS와 앱 없는 삼성의 선전이 놀라울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두 개의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에 있는 도표는 2020년도 안드로이드 폰 점유율 58%, 아이폰 점유율 41%, 기타 점유율 1%가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애플 단일 회사가 되겠지만 안드로이드 폰은 삼성,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수많은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아래는 수익률 비교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19년도까지 앱 수익률인데 주황색은 앱스토어로 애플이 단독 회사 수익이 되겠고 검은색은 안드로이드 진영 수익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수익보다 앱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타사의 수익과 비교할 수 없겠죠. 이상 두 개의 도표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휴대폰 OS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